3월 17일 날 펼쳐지는 이제 부산 경마 교차 경주입니다. 금일의 부산 경마, 그러니까 금주의 부산 경마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게 돼 버렸죠. 왜냐하면 서울에서 있는 이 대상 경주 때문에 부산의 기수들이 이제 5명이 올라왔는데, 예, 솔직히 뭐 넘버 1, 2, 3라고 할 수 있는 기수들이 다 올라왔죠. 뭐 유현명 기수, 서승훈 기수, 김혜선 기수, 정도윤 기수, 거기에 우에다 기수까지, 예, 이제 서울에 출장을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말을 탈 수 있는 기수들이 글쎄요, 믿고 좀 베팅할 수 있는 기수가 특별히 눈에 띄질 않습니다. 뭐 다실바 기수나 박재희 기수 정도가 될 것 같고, 여기에 다나카 기수, 뭐 이호식 기수 정도고, 최시대 기수는 최근에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고, 근데 이 5명의 기수들이 상당히 많은 마필에 기승을 하기 때문에 또 체력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여기에다가 뭐 신윤석 기수나 진경 기수, 최용경 기수까지 다 기승정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주의 부산 경마는 마필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어느 기수가 어떤 마필에 기승을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한 주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경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600m 전체 8마필이 출전하는 조촐한 편성입니다. 편성도 조촐한데 나오는 마필도 뭐 조촐하죠. 예. 뭐냐 하면 부진마들입니다. 전부 다 부진마들이기 때문에 믿고 베팅할 수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을 수 없는 인기마에다 베팅을 해야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고요. 특별히 제가 뭐 이 경주를 예상하고 해설하고 할 필요도 별로 없는 그런 경주 같습니다. 뭐 이변이 일어난다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크게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고, 결국은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기술을 믿을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 이번 경주 뭐 관심마가 2번마 어메이징 컬린, 4번마 서부 캡틴, 5번마 은성 챔피언, 6번마 롤리 정도인데, 솔직히 다른 편성에 갖다 놨을 때 믿음을 줄 수 있는 마필들은 아니죠. 다만 이 5번마 은성 챔피언은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직전 경주 입상을 했다라는 거. 근데 인기 8위 마필이었고, 기록 자체가 물론 기록이 이날이 그렇게 좋은 날은 아니었지만 기록 자체가 너무 안 좋죠. 여기에 같이 뛰었던 이 6번마 롤리 은성 챔피언과는 거의 1.5초 정도 차이가 났는데, 어쨌든 이 은성 챔피언이나 롤리는 입상의 경험이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다른 마필들보다는 조금은 더 낫다. 뭐 전개가 어떻게 된다 이런 거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경주이기 때문에 마필의 기본 능력 그리고 기수의 기용까지 봤을 때 5번마 은성 챔피언과 6번마 롤리 이 두 마필이 좀 우승 경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이고, 이번마 어메이징 컬리는 솔직히 보여준 모습은 없습니다. 보여준 모습은 없는데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물론 뭐 부진마들의 조교 모습이 좋아 보인다라고 해서 당장 실전에 연결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마필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리고 3번마 서부 캐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마필은 좀 띄워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능력은 좀 갖고 있는 마필로 보여지는데 최근에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질 못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막판에 탄력을 보이면서 좀 올라와야 되는 마필인데 이제 이성재 기수가 계속 기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나카 기수로 기수 변경을 했거든요. 자, 이 마필은 오히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나카 기수 선입권 꾹 참고 가다가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이 다나카 기수한테 조금은 더 어울릴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복병 정도입니다. 결국 이 네 마필이 다 인기마가 될 거고 저배당을 이룰 건데 믿을 수 없는 마필의 저배당 경주다. 이러면 배팅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지죠. 여기에 기습 선행을 갈 수 있는 이 1번마 마이플레저나 4번마 데어드림드도 어쨌든 부진마 경주에서 앞선을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주는 솔직히 관전해야 되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기수를 좀 믿고 좀 맞비를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아, 입상 가능마로 6번마 롤리, 5번마 은성 챔피언, 그리고 3번마 서브 캡틴,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어메이징 컬린, 이 네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2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만한 편성입니다.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을 좀 갖고 있는 마필들이 능력이 좀 엇비슷한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는 이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강선행마가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경주에선 선행을 나가는 마필이 좀 유리하죠. 그래서 어느 마필이 선행을 나갈 것이냐인데,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8번만 몬스터 드래곤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이 선행을 갈 가망이 저는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선행을 가면 버틸 가망은 제일 많습니다. 자, 두 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그리고 데뷔 직전 승군전에서 3착을 한 마필인데, 기본적인 걸음을 갖고 있는 마필이죠. 일단 뭐 데뷔전에서 앞선 전개 후에 막판 근성을 보이면서 버텼던 마필이고요. 직전 승군전 상대는 강해졌지만 앞선 전개를 하고 마지막에 좀 아쉬운 걸음을 좀 남겼는데, 이착한 말 그리고 우승한 말과 착차가 그렇게 있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끝까지 싸움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 정도라면 비록 아직 그 전적이 많은 마필은 아니지만 다실바 기수가 이 정도 편성에서 선행을 갈 수 있다면 저는 버틸 수 있다라고 보고요. 몬스터 드래곤이 선행을 가는 데 있어서 좀 괴롭혀 줄 수 있는 마필이 12번마 운주 글로벌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몬스터 드래곤에 비해서는 조금은 약해 보입니다. 자, 일단 이 경주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전개가 될 때 제 예상대로 8번마 몬스터 드래곤이 선행을 간다라고 한다면, 이 몬스터 드래곤의 옆에서 어깨 짚어 갈 수 있는 마필이 어느 마필이냐죠. 최근에 부산 경주 이렇게 그 복귀나 이런 거를 좀 해보시면요, 앞선 마필을 어깨 짚어 가는 마필, 그래서 3, 4코너 돌 때 앞선 마필과 좀 근소하게 붙어가는 마필들이 막판에 뻗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꽃자리라고 보여지는 자리인데, 과거로 치면 이 자리는 죽음의 자리였죠. 죽음의 자리였는데, 최근에 부산 경마장 안쪽 주로가 아무래도 좀 무겁다 보니까 오히려 이 주로가 선행마들이 선호하는 주로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 경주에서 이쪽 그 어깨 짚어 갈 수 있는 이선 정렬을 해서 갈 수 있는 마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11번마 비과일드의 가망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은 어쨌든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외곽 게이트에서 뛰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외곽 게이트라고 해서 특별히 불리함을 갖고 있지도 않다라는 거고, 이번 편성에서는 좀 어느 정도 순발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거기에 끈끈함까지 갖고 있는데, 승군전이죠. 그러니까 상대는 좀 강해졌지만 3kg의 감량 이점을 안았고, 어쨌든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선의 승부를 하리라고 보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빅와일드가 몬스터 드래곤의 어깨를 짚어가는 전개가 나온다면 전개 자체로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자, 문제는 1400m라는 겁니다. 그럼 1400m 경주에서 따당 경주가 나오기는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8번하고 11번이 앞선에서 경합을 하는 데 있어서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후보군이 1번마 서기축제, 4번마 캡틴 찰리, 그리고 5번마 스카이 질주 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 5번마 스카이 질주는 이성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승군전에서 이 몬스터 드래곤, 스카이 질주, 캡틴 찰리가 같이 경합을 벌였던 경주입니다. 여기서 몬스터 드래곤이 3착을 했고, 스카이 질주가 6착, 캡틴 찰리가 7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캡틴 찰리와 스카이 질주는 거의 착차 없이 들어왔죠. 자, 근데
두 마필 다 직전이 승군전이었는데 역시 국산마 5군의 벽은 좀 높았다 정도만 높이 좀 경험한 그런 마필이고, 자 기본적으로 이 두 마필은 앞선 전개 후에 선입권 끈끈하게 따라붙으면서 막판 한 발을 노리는 마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이번 경주 몬스터 드래곤이 생각보다 빠르게 좀 경주를 끌고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고 와일드까지 빠르게 달라붙으면 4번마 캡틴 찰리나 5번마 스카이 질주는 좀 서두르는 전개를 할 가능성이 높죠. 어쨌든 선입권에 붙여야 되니까. 그랬을 때 마지막 힘 한 배가 저는 전개에 있어도 좀 어려움이 겪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틈을 노리고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 1번마 서기축제입니다.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안쪽 주로가 어떨 것이냐라는 거죠. 과연 안쪽 주로에서 승부가 될 것이냐인데, 어차피 이 1번마 서기축제는 스타트가 좋은 마필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막판에 아쉬움을 남기던 마필인데 초반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몬스터 드래곤이 강하게 선행을 끄고 가면 경주의 흐름은 빨라지겠지만 나머지 마필들이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경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주의 흐름은 느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서기축제는 좀 유리해지는 거고, 만약에 안쪽 주로가 좀 무겁다라고 했을 때 이 마필은 어쨌든 스타트가 좋은 마필은 아니니까 뒤에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판 탄력은 진짜 막강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좀 거리적 손해를 얼마나 좀 해칭을 하고 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막판 탄력을 살릴 수 있느냐인데, 자 직전 경주의 모습만 저는 보일 수 있다면 막판 뒤집기도 가능한 마필로 보여지고요. 인기권에서는 조금 밀려있을 마필이 10번마 판타스틱 드림입니다. 물론 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닌데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다 그만하거든요. 콩코드 포인트에 잠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강자 틈에서 싸움을 했던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도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1400m 경주 거리에는 조금은 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이번 경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눈에 띄는 인기만은 아니다 보니까 견제 없이 자기만의 걸음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가 8번만 몬스터 드래곤이 선행을 가고요. 11번마 빅와일드가 바로 어깨 붙여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1번마 서기축제와 10번마 판타스틱 드림이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의 전개로 보고 있고, 인기마인 4번마 캡틴 찰리나 5번마 스카이 질주는 초반 좀 무리를 할 가망이 있기 때문에 막판 걸음은 좀 무뎌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몬스터 드래곤, 11번마 빅와일드, 1번마 서기축제, 그리고 복병마로 10번마 판타스틱 드림,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부경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이제 부진마 경주입니다. 그래서 부진의 늪에서 지금 탈출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마필들의 한판 승부인데, 자, 저는 일단 이 편성표를 딱 받아들였을 때 기본적으로 보이는 마필은 이제 세 마필이에요. 근데 세 마필이 다 결국 인기마죠. 4번마 크리솔 시에라, 6번마 닥터레오, 11번마 퀸즈로드. 자, 4번마 크리솔 시에라는 항상 보면 좀 시간과 거리가 아쉬웠던 마필입니다. 추입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 좀 한 발이 좀 늦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막강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인데 그게 하도 그 후미권에서 뛰는 그런 기록이기 때문에 맹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자, 이 마필이 직전 승군전에서 뭐 역시 인기도 없었지만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는데, 그렇다고 착차가 많았던 그런 경주도 아닙니다. 이땐 부진마들이 다 선전을 했었던 경주였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기수가 다나카 기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다나카 기수가 초반에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붙여가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4번 마 크리솔시에라가 선입권 끝자리 정도만 붙잡고 갈 수 있다면 저는 막판 한 발을 쓸 수 있다. 왜냐하면 이번 경주가 그렇게 발빠른 선행마가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자, 부산행 1800m는 역시 선행마가 유리하고 안게이트 쪽에 있는 선행마들이 유리하기는 한데 그렇게 발빠른 마필이 보이질 않고요. 자, 6번 마 닥터레오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편성으로 보면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은 가장 앞서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마필 앞선 전개도 가능한 마필이고 막판 뒷심도 갖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조금 밋밋한 느낌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싸움을 했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다른 마필에 비해서는 비교적 강자 틈에서 어느 정도 싸움을 했었던 마필이고 항상 인기권의 마필이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능력은 좀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퀸즈로즈는 직전 경주 김혜선 기수가 아주 기가 막힌 기등수를 보였죠. 1800m 외곽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선행을 나왔습니다. 앞선을 나오고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버텨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고배당의 주인공이 됐는데 그 직전 경주와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스타트가 그렇게 좋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전개가 좀 가능한 그런 마필로 보입니다. 자, 지난번에 김혜선 기수, 이번에는 최시대 기수다. 그러면 기수의 기억 면에서는 조금 믿음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떨어지는 거는 사실인데 어쨌든 이 최시대 기수 지금 현재 부산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막강한 기수들이 다 서울에 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노려서라도 최시대의 기수가 좀 컨디션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주의 선전 여세를 몰아서 외곽이라는 불리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안게이트 쪽에 뭐 1번마 석세스 플라잉이라든가 뭐 화랑에이스 뭐 이런 마필도 좀 빨리 나갈 수는 있겠지만 퀸즈로드가 초반에 조금 무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선행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부산 경마에서 1800m 선행을 갈 수 있다면 전개 자체는 절대적으로 유리해지기도 하거니와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부진마 편성이기 때문에 앞선 전개를 하면 좀 유리해집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4번마 크리솔시에라, 6번마 닥터레오, 11번마 퀸즈로드 인기마 세 마필이 좀 접전 구도로 선전할 가망이 높은데 제가 왜 이 세 마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느냐, 제가 보는 복병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12번마 스트리트로 막강 탄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최근 세 경주를 보시면 전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닌데 좀 빠르게 선입권 좀 붙이는 마필이거든요. 스타트는 안 되지만 근데 최근에는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회만 오면 막강 탄력으로 앞선의 마필들을 다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런 자력의 힘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 아까도 말했지만 경주의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진구 기수가 초반부터 너무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스타트가 어차피 안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힘 한 배를 하면서 서서히 순위를 끌어올린다면 3, 4코너 이후 직선주로 외곽에서 막판 자기만의 걸음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물론 출주 주기가 조금 길어졌다라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솔직히 조교 모습은 괜찮아 보입니다.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역시 퍼지의 자막, 근성이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는 좀 복병마, 배당마이긴 하지만 12번마 스트리트록에 어느 정도 좀 기대치를 갖고 있는 그래서 배팅을 해볼 만한 만약에 이 마필이 없다면 인기마 세 마필 믿음도 없는데 배팅하기 어려운 경주죠.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2번마 스트리트록, 6번마 닥터레오, 4번마 크리솔시에라, 그리고 복병마로 선행의 기회를 맞이한 11번마 퀸즈로드,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부경 4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3경주와 분할이 된 경주인데 역시 3경주와 마찬가지로 부진마 경주입니다. 부진마 경주인데
좀 보여줄 걸음이 남아있는 마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삼경주보다는 조금은 더 편성은 좀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요. 1800m이기 때문에 앞선을 좀 갈 수 있는 마필이 이 2번마 하이위너, 3번마 투큐투걸, 8번마 이케시, 9번마 파워풀 대시, 12번마 강서저령. 이 정도의 마필이 좀 앞선을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부진마 경주기 때문에 나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좀 뛰어나올 마필들이고요. 선입권 딱 붙여서 막판 한 발을 놀릴 마필이 이 5번마 콩코드 파크와 6번마 위드스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탄력을 보일 마필이 4번마 플라잉 더 럭키인데, 자, 일단 이 4번마 플라잉 더 럭키 두 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을 차지한 마필인데 직전 경주 우승을 하고 지금 승군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데뷔전을 1200을 뛰고요. 1200에서는 뭐 스타트가 원치 안 되는 마필이다 보니까 명함도 못 내밀었고, 직전 경주에서는 1400 거리를 늘려 나오면서 박재희 기수가 막판에 이제 탄력을 보이면서 1차게 성공하고 지금 승군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거리를 1800까지 늘렸습니다. 물론 이 블라인드 럭키라는 마필이 스타트가 좀 잘 안 되는 마필이다 라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뒷심 근성은 갖고 있다. 이것 때문에 아마 장거리 1800m에 도전장을 내민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이 강한 마필들은 아니기 때문에 블라인드 럭키가 막판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마필이 마체가 너무 작아요. 390kg, 400kg대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800이라는 경주 거리에서 막판에 근성을 보이면서 올라올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블라인드 럭키가 아마 현장에서는 뭐 어느 정도 좀 인기권의 맞비리겠죠.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좀 위험한 인기마가 될 가망이 높고요. 역시 많은 인기가 몰릴 마필은 이 5번마 콩코드 파크와 6번마 위드스타입니다. 직전에 같이 뛰었죠. 같이 뛰었는데, 자, 콩코드 파크가 인기 3위, 위드스타가 인기 5위의 마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입상에 실패하면서 고배당의 어떤 조연 역할을 한 그런 마필들인데, 특히나 이 5번마 콩코드 파크, 지금까지 7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 한 번에 준우승, 그리고 2착 2회를 한 마필이기 때문에 부진마라고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가 너무 무기력했던 거죠. 그 직전 경주에 진경기수가 기승을 하고, 이 콩코드 파크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 경주 1800m이기 때문에 편성은 더 약해져서 인기마가 된 거죠. 됐는데, 자, 문제는 부담 중량이 56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이 경주를 복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타트에서 게이트 이탈을 하는데 조금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자리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우왕좌왕하다가 힘 한 배가 안 되고 막판에 탄력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을 다실바 기수로 기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 마필이 이 56이라는 부담 중량을 좀 극복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는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마필 자체가 지금 편성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했다면 저는 최선의 승부를 하자고 보고요. 자, 6번마 위드스타는 이제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하다가 송경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움은 있습니다. 오히려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조금은 더 힘을 낼 수 있는 마필인데, 자, 이 마필도 결국은 막판 탄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직선주로 3, 4코너 이후 직선주로 해서 앞선이 막 뭉쳐서 뚫고 나가기 힘든, 그러니까 진로가 막히는 전개가 나와버리면 위드스타가 그걸 뚫고 나오기는 쉽지는 않은데, 과연 송경윤 기수가 막판 탄력을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의 싸움인데, 지금까지 뛰었던 그런 모습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이 12마필 중에서는 이 5번마 콩코드 파크와 6번마 위드스타의 능력이
조금은 앞서 보입니다. 그래서 앞선의 마필들이 서로 물고 물리는 혼전 속에서 서로 견제를 할 때 선의권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두 마필이 손잡고 들어올 확률이 저는 좀 높은 경주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문제는 이번 경주가 1800m 경주 거리이기 때문에 서울의 1700m와 마찬가지로 안게이트 선행마가 좀 유리합니다. 자, 이 2번마 하이위너 이 마필은 순발력이 좋은 마필은 아닌데 밀고 나와서 선행을 강탈하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는 발빠른 마필도 별로 보이지 않는 데다가 게이트도 상당히 좀 유리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선행마 중에선 2번마 하이위너가 가장 좀 나아 보이고요. 자, 문제는 외곽에 있는 이 9번마 파워풀 대시죠. 8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그저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좀 극과 극을 달리고 있죠. 뭐 아니면 도인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마필이 만약에 최시대 기수가 초반에 좀 무리를 해서 기습 선행을 간다면 저는 버틸 수도 있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과연 좀 앞선이 두터워지는 전개 속에서 무리를 해서라도 선행을 갈 것이냐 아니냐 이게 좀 중요한데 저는 전개만 잘 풀려서 파워풀 대시가 선행을 만약에 간다면 또는 앞선의 마필에 어깨 짚어가는 2선 정렬로만 갈 수 있다면 파워풀 대시도 마지막까지 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초반 전개에 의해서 좀 판가름 날 마필이고요. 자, 이 이외에 이 8번마 이케시가 저는 다나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조교가 좀 너무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좀 강하게 보기는 어려운데 현장 상태는 꼭 좀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콩코드 파크, 6번마 위드스타, 9번마 파워풀 대시,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하이위너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솔직히 콩코드 파크와 위드스타 이 두 마필의 조합은 최저 배당이 될 가망이 좀 높기 때문에 차라리 복병을 노리고 배팅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배팅 전략이 되지 않을까. 좀 소액 분산 배팅도 생각해 볼 만한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부경 5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암말 핸디캡 16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다 그만한 편성이라고 봐야죠. 절대 강자가 없는 그런 편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자, 문제는 이 7번마 골든 스텔라입니다. 이 마필을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죠. 8번을 나와서 2착만 4번을 한 마필입니다. 그리고 3차까지는 전체 7번을 들어온 마필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를 제외하고는 착수권에 다 들어왔던 마필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본적인 능력은 있습니다. 근데 막판 근성은 조금 모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자, 문제는 직전 경주였죠. 인기 2위 말을 가지고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경주 능력 부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검을 받고 나왔는데 참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날 경주를 이렇게 보시면요. 8번마 골든 스텔라가 초반에 최시대 기수가 강력하게 말머리를 하면서 선행을 갔던 경주입니다. 그래서 좀 손쉬운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이제 외곽주로 직선주로 해서 마필의 걸음이 급격히 무뎌지면서 5번마 대오누리가 치고 나가버렸죠. 그러면서 걸음이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시대 기수가 계속 동료를 했지만 마필이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경주 리포트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 골든 스텔라가 이때 양 앞다리에 부상이 있었습니다. 구절염이 왔죠. 근데 그거를 기수도 몰랐고, 물론 기수는 모를 수 있는데 조교사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출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마필이 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뛰고 인기 2위 마필이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일반 경마팬의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다 보니까 막권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결과가 나왔고. 자, 근데 문제는 직전 주행심사의 모습을 보시면요. 이 마필이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이번 경주에 출전을 했는데 솔직히 이번 경주에 아마 인기 1, 2를 다툴 마필이 될 겁니다. 기본적인 순발력 갖고 있는 마필 1600m에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컨디션이라면 솔직히 여기는 7번마 골든 스텔라가 당연히 충마입니다. 근데 과연 완벽하게 회복이 됐느냐? 이제 그 점이 조금 아쉬울 뿐인데 일단 직전 주행 심사 모습까지도 감안을 한다면 저는 좀 정상적인 모습이다. 그러면 7번마 골든 스텔라가 선행을 가고요. 여기에 딱 붙여서 갈 수 있는 마필이 1번마 러닝 워리어와 2번마 삼바 스텝입니다. 자, 1번마 러닝 워리어는 20번을 나왔어요. 그리고 우승 한 번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믿기 어렵죠. 근데 문제는 3착을 7번을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성이 있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근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뛰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좋은 마필처럼 보이는 마필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성적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마필인데 보시면요. 직전 경주는 조금 착차가 조금 있었지만 그전 경주들을 보시면 착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한 발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1번 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안 게이트에서 만약에 갇힐 것이냐, 그리고 안쪽 주로가 어떨 것이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최시대 기수가 좀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초반에 좀 서두르는 전개를 할 가망이 높습니다. 그러면 외곽에서 7번 마가 이렇게 휘감고 들어올 때 안게이트에서 그냥 밀고 나오기만 해도 게이트의 이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선입권 꽃자리는 차지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2번마 삼바 스텝은 직전이 승군전이었죠. 모주노 기수가 계속 기승하던 마필이었는데 이번에 소닉 퀴니지로 모주노 기수가 가고 삼바 스텝에 지금 다나카 기수를 태웠습니다. 어쨌든 삼바 스텝은 어떻게 보면 모주노 기수가 좀 적임 기수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자, 직전 경주는 스타트에서 밀리면서 이렇다 할 성적을 거두지를 못했는데 이 삼바 스텝은 부진마였습니다. 원래 부진마였다가 최근에 이 순발력이 조금 살아나면서 마필이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 상승세를 탔던 마필입니다. 비록 직전 승군전에서 좀 아쉬운 패배를 하기는 했지만 최근에 상승세를 감안한다면 그리고 다나카 기수의 기승이라면 조금은 빠르게 붙일 수 있다. 그러면 승부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이 앞선에서 이렇게 경주가 끝난다. 어쨌든 전 1600m 경주기 때문에 솔직히 뒤에서 올라올 마필들의 능력이 그렇게 없어 보이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앞선에서 끝난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끝나면 그냥 인기마 접전 구도로 끝납니다. 근데 물론 경마라는 게 인기마들이 그냥 손잡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인기마들이 손잡고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면 경마 자체의 흥미는 많이 떨어집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세 마필이 좀 손잡고 들어올 가망이 좀 높은데 이 전개를 깰 수 있는 마필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충분히 통할 걸음을 갖고 있는 마필로 저는 외곽에 있는 11번마 BK 갤럽을 보고 있습니다. 자, 권호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이 마필도 뭐 강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이번 편성 자체가 원체 조금은 약한 편성이죠. BK 갤럽은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바탕으로 뛰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솔직히 저는 좀 무리를 해서라도 선행을 간다면 저는 승부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개에서 7번마가 휘감고 나오는 전개 속에서 1번마, 2번마가 따라 들어가는 전개가 나올 때 최외곽에 있는 11번마 BK 갤럽이 어쨌든 이 1600m, 부산의 1600m 경주는 뒷직선 주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라고 외곽 게이트 선행만하고 불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BK 갤럽이 초반에 이 7번마 골든 스텔라만 바라보면서 어깨 짚어가는 전개가 나올 수 있다면 저는 마지막까지도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 2조 강영곤 마방에서 이 BK 갤럽하고 6번마 불의 축제 이 두 마필을 동반 출전을 시키고 있는데 아마 6번마 불의 축제는 당일 현장에서는 좀 인기마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직전에 2착을 차지를 했던 마필입니다. 뭐 1200m 경주긴 하지만, 그리고 막판 탄력, 근성도 분명히 갖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기복마죠. 기복마를 믿고 배팅하기는 조금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배당이 메리트가 없는 6번마 불의 축제보다는 차라리 배당을 안고 들어올 수 있는 11번마 BK 갤롭 쪽에 조금은 더 관심이 가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자, 입상 가능마로 7번마 골든스텔라, 1번마 러닝 워리어, 2번마 삼바스텝,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BK 갤럽, 이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부산 6경주입니다. 1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8마필이 출전하는 조촐한 편성입니다. 최근에는 그 서울 경마보다 부산 경마가 상당히 좀 박진감 넘치는 그런 경마들이 좀 많았는데, 금주의 부산 경마 편성은 솔직히 좀 재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서울 경마 편성이 상당히 좀 재미있는 편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경이 글쎄요, 아무래도 기수들 좀 좋은 기술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마방에서 좀 좋은 마필들을 많이 안 내보낸 듯한 뭐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 자, 부산 6경주 1등급의 단거리 경주죠. 1등급의 단거리 경주인데, 지난주에 부산에서 이제 부산일보배 대상 경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1등급 단거리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일단 뭐 단거리 최강자 마필 바로 아래 단계 마필들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마필들의 편성이고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좀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초반 강하게 좀 트라이를 할 가망이 높은데, 자, 일단 이번 경주 일단 보여진 모습으로 봤을 때는 7번마 영광의 레전드, 그리고 6번마 돼지 초이스,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조금은 더 유력해 보입니다. 이 7번마 영광의 레전드는 글쎄요, 중간에 병치레만 좀 없었다면 뭐 거의 최고의 마필이 될 수도 있었던 뭐 그런 마필이긴 한데, 일단 19주 만에 출전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과연 경주 감각을 회복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있지만, 강자 틈에서 계속 싸움을 했었던 마필이고 승부가 됐었던 마필입니다. 거기에 다실바 기수까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7번마 영광의 레전드가 뭐 조교 모습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크게 뭐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6번마 돼지 초이스는 이제 이용락 기수, 감량 기수를 좀 기용을 했습니다. 이마필도 어쨌든 1등급으로 승군을 해서는 물론 뭐 강편성에서 강자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웬만한 편성이라면 언제든지 자기 걸음을 낼 수 있는 마필이고, 비록 단거리 경주이기는 하지만 막판 탄력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항상 뒤집기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여기에 직전 경주 선전했었던 이 5번마 퀸 오브 더 월드도 어느 정도 좀 인기권의 마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직전 경주는 너무 편하게 앞선을 갔습니다. 퀸 오브 더 월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고요. 제가 이번 경주 제일 재밌게 보는 마필은 1번 게이트의 최강 쏜살입니다. 이호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막판 탄력은 막강한 마필입니다. 물론 이제 6세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향세에 접어들기 시작한 마필인데, 어쨌든 이번 경주 단거리 경주다 보니까 앞선이 엄청나게 좀 두터워질 수밖에 없는 경주거든요. 어느 한 마필이 독주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편성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1번마 최강 쏜살이 좀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만 좀 할 수 있으면 막판 한 발은 분명히 쓸 수 있는 마필이고, 이 마필이 막강 추임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400보다는 오히려 1200이 더 어울리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단거리,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단거리 추입의 최강자 그러면 지난 이제 부산일보에 출전했었던 쏜살이라든가
모르피스 뭐 이런 마필들 떠올리는데 이제 그 마필들은 이제 7세 8세가 됐죠. 7세 8세 9세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좀 직전 경주로 인해서 이제 세대 교체가 됐다 이렇게 봐야지는데 최강손살은 좀 그 경계선에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어쨌든 강자들이 다 빠졌거든요. 그렇다면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난 거고요. 인기권에서는 조금 멀어져 있는 마필이 이 4번마 부산항 갈매기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이제 순발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인데 1등급에 승군한 이후에는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저는 조교 모습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뭐 즐거운 여정이랑 같이 조교를 하고 있는데 비슷한 걸음을 보이고 있고요. 어쨌든 비인기권의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이 만약에 기습 선행을 나가면 좀 재미있는 결과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 경주에 원체 발빠른 마필들이 많습니다. 뭐 2번마 상승보이나 5번마 퀸 오브 더 월드, 6번마 대지 초이스, 7번마 영광의 레전드, 8번마 위닝 댄서까지도 다순말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누구나 다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때 4번마 부산항 갈매기가 만약에 기습으로 나가게 되면 전개 자체가 완전히 꼬여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습을 좀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4번마 부산항 갈매기입니다. 어쨌든 8마필 뿐이 추천하는 조촐한 편성에 최강자들이 빠진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입상의 한 자리를 좀 차지해 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최강손살, 7번마 영광의 레전드, 6번마 대지 초이스,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부산항 갈매기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